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2학년 6반 담임으로 있는 교사 최지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하여자 고등학교의 도덕윤리 교사,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 강혜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하여고 교사 박원허입니다. 저는 근하여고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현재 3학년 5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우주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의 수명이 좀 짧은 것 같다. 수명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약간 틀었지. 생명공학과를 가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꾼 다음에 우주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우주정보를 하겠다. 근데 집에다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우주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생명공학과를 가겠다 하면 당연히 허락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집에다가 얘기하면서 생물교육과를 가겠다. 그래서 생물교육과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생물교육과에 입학해서 봤더니 웬걸 실제적으로 이제 교사가 된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저희 때는 앞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날 오늘이 12일이잖아요. 그러면 12번, 22번 이렇게 계속 시켰거든요. 근데 못 풀면 일단 맞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맞았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우리 반의 일장이 그때 당시에 주먹으로 되게 이게 계급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맞기 싫어서 알려달라 해서 저한테 배워서 그날 문제를 풀고 안 맞아서 저한테 고맙다고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더 이제 수학 교육이라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다닐 때 학창 시절에서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일단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행히 너무 감사한 은사님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았던 좋은 기운들을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아이들에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커서 실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된 게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앞에서 딱 수업 준비한 거 딱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집중하는 눈빛 딱 보면 기운이 펄펄 나더라고요. 다음은 학창 시절에 재밌는 썰 같은 게 있으실까요? 학창시절 재밌는 썰이란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어떤 걸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느껴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공주님들도 연애 이야기도 좋아하니까 이제 중학교 때 공학을 다녔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번호를 교환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로 문자로만 사이버 연애처럼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잠깐 한 2시간 정도 연애를 했던, 고백을 하고 2시간 동안 이제 사귀다가 2시간 뒤에 근데 얼굴도 안 보고 사귀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어머니의 조언하에 헤어졌던 그런 따끈따끈한 나름 귀여운 썰이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활용하는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이제 수학을 계속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을 공부할 때 지금 친구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학원 숙제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보다는 밀렸던 숙제를 쳐낸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창 시절에는 처음에 개념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문제에서 문제 풀이법이 있다면 거기서 저는 왜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왜 이게 이렇게 넘어가지? 왜 이 공식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해가 된다면 계속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근하 친구들은 약간 그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되게 많은 시간에 수학을 투자하고 있는데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할 때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과목마다도 좀 더 다를 테지만 본질적인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선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목차를 이해를 해야 머리 안에서 정리가 다 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공부는 내가 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런 공부라기보다 실은 평가를 위한 공부가 좀 주를 이루다 보니 시험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출을 먼저 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시간보다 생각보다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기출에 주로 나오는 개념들이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하고 개념서로 돌아갔을 때 그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빨리 뭔가 문제를 푸는데도 속도가 빨리 붙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그 공부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거는 문제를 결국에는 푸는 습관인 건데, 문제를 풀 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 이 심한데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이 음악 듣는 걸 떠나서 앞에서 뭐 이렇게 아이돌들 춤추는 거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예능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그랬을 때 효율이 과연 나올까? 왜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1차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부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인지 능력을 100% 쏟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 근데 내가 인지가 이렇게 산만하게 펼쳐져 있으면 이 문제를 내가 인지 능력을 50%만 투자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100%하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수학 문제 이런 거 풀면 내가 옆에 그 집중하지 않아도 옆에 막 이렇게 예능 틀어져 있고 아니면은 뭐 음악 같은 거 듣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풀려. 이건 그냥 노가다지. 내가 이미 그냥 풀 수 있는 문항을 계속 그냥 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엄청나게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지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래서 주의를 좀 산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예능이라든지 뮤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심지어 애니메이션 틀어놓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본인들한테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여튼. 네, 다음은 밸런스 게임인데요. 아침 일찍 공부하기 vs 저녁 늦게 밤새서 공부하기. 저는 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낚시를 제 취미가 낚시인데 낚시 가서도 무조건 자야 되거든요. 군대에서도 원래 이게 밤에 밤새 훈련하는데 200명 때 제일 막내 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 있어 자다가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일단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행동이죠. 그래서 밤새는 거나 아침 일찍 공부하는 거나 다 좋은 행동입니다. 내가 밤늦게 공부하기, 아침 일찍 공부하기, 그러면 약간 고민해 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침 일찍 공부하기. 왜냐면 제가 경험상 저는 고등학교 때는 좀 많이 잤는데 중학교 때는 조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았을 때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힘들지만 성적이 좋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할 때 성적이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밤늦게 공부하면 내가 쫓기듯이 공부해요. 들 공부했거든. 여태껏 들 공부했으니까 이거 보고 안 자면은 내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야. 근데 아침 일찍 공부하는 습관은 그 전에 내가 다 봤어. 그래서 충분히 잘만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더 복귀해 보겠다, 한 번 더 훑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침 일찍 공부.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으면 아침 일찍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밤늦게 그냥 쫓기듯이 공부하는 거죠. 집에서 공부하기 vs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기. 무조건 이거는 후자인데요. 집에서는 이제 저는 그 어떤 일도 못합니다. 공부도 못하고요.
그 학교 업무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있고 태블릿이 있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그 환경에서는 절대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지박약이어가지고 좀 불가능해서 좀 공부를 할 때는 일부러 친구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거나 서태카페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학교에 남거나 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날여고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결과를 중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고3 수능을 치고 나서 대학 입학이라든지 그 결과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 되든지 그 노력이 있다면 어떤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노력한 것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우리 고입이나 아니면 시험 성적 이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유튜브 보지 말고 공부해. 왜 유튜브를 보고 그래 지금? 들었으면 꺼. 이렇게 좀 제대로 영상을 찍을 줄 모르고 막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라는 부담도 조금 있는데요. 저희 학급 구푼이 최선을 다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입니다. 제 평소 신념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 유교의 사상가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가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남은 건 하늘에 달렸다라는 건데 그 말이 좀 오해가 많더라고요. 뭐 하늘에 따라서 뭐 운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야 하늘도 너를 도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면 그나 네,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그나 그나 화이팅! 화이팅!